인센스 로드의 흔적을 쫓다 만난 아라비아 반도. 그 어딜 가나 향신료가 듬뿍 들어간 음식을 만났습니다. 고급 식당 음식이나 길거리 음식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향신료는 아라비아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식사 후 찾게 되는 커피. 아랍식 커피는 좀 다릅니다. 원두에 뭔가를 첨가하는데요. 향신료였습니다. 카르다몬이라 불리는 향신료를 넣고 갈아 만드는 거죠. 어떨 땐 원두보다 향신료의 양이 더 많을 정도인데요. 아랍에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게 된 걸까요? 오만에서도 무스카트를 찾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오만에서 아라비아의 향신료 문화가 시작됐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들의 음식은 어떤 향을 갖고 있을까?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다는 식당. 오만 사람들이 즐겨 먹는 것은 다름 아닌 인도의 대표적인 음식 커리입니다. 그 이유는 오만의 전통 음식과 인도의 음식이 닮아버렸기 때문이라는데요. Nearly similar to Omani foods. We have similar foods, Omani foods like this. Yeah. This is red chili paste. Then you have turmeric here. Then you find Greek. It's called methi. This is garam masala mix. You can say. This is coriander leaf. All from India. First we will make chicken tikka masala. It's very famous in India. 갖가지 향신료를 듬뿍 넣어 소스를 만든 뒤 조각낸 닭을 넣어 익히는 요리. 이렇게 완성된 요리가 오만 사람들이 주식처럼 자주 먹는다는 오만식 치킨 티카 마살라입니다. 오만과 인도, 두 나라의 음식은 얼마나 닮았을까요? 인도 코친에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향신료가 다 있다는 향신료의 천국 코친에서 말입니다. 이곳 요리사에게 주문한 것은 치킨 마살라. 어떤 향신료들이 사용될까요? Coriander powder, Kashmiri chili powder, turmeric powder, garam masala. Get the onions and the tomatoes. 소스에 들어가는 재료는 오만에서 봤던 것과 같습니다. 이 소스에 토막낸 닭 조각을 넣은 뒤 소스가 걸쭉하게 될 때까지 끓입니다. 닭고기에 향신료의 향과 맛이 배어들 때까지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인도의 대표 요리 치킨 마살라입니다. 오만과 인도의 음식은 이렇게 닮은 꼴입니다. And chicken masala. This is the chicken tikka masala, sir. 냄새는 물론 맛까지 비슷한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More or less our tradition or the history if you go back, because the spices, of course, it's come from India only. When the trades and all, they have gone for the historical things. So they used to get, instead of pearl and all, they used to get the spices from India. And so they developed the food. 그 역사의 흔적을 따라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 끝 코루로우리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2000년 전 유향무역 도시로 번영을 누렸다는 코루로우리. 사막을 건너는 인센스 로드가 쇠퇴한 후에도 이곳의 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만의 유향을 판매할 새로운 길, 바닷길을 개척했기 때문이죠. It's very hard working here and sunny. Yes. How's going on? 마침 코루로우리를 복원하고 있는 고고학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We have start at the end of January. So what about the importance of the city
is in in history. This site is really important for trading, for the Mediterranean Sea route and the Indian route. 2000년 전 이곳 사람들이 개척한 길은 저 바다 건너에 있는 인도로 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는 대신 인도로 향했던 이들. 그들의 유향무역은 어땠을까요? 오만의 항구 도시 수르. 마을 어딜 가나 뱃사람의 모험담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집주인은 바다 위의 모험을 잊지 않으려는 듯 곳곳에 추억의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Photo is you. Anta. Surah Anta. هي الصورة مالي. Very young. جميلا جدا. 그 시절 할아버지는 커다란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인도로 가는 바다 위를 호령했던 시절이었죠. 오, 이거는 이제 선장 때 쓰던 최고의 군의를 상징하는 칼이구나. 캡틴 스워드. 오. 아직도 파도를 헤치며 겪었던 그 시절 그 기억이 생생한가 봅니다. ثياب لبس ثياب يجيبوا بريسم يجيبوا بهارات بزار يجيبوا اي حاجات يعني عيش بدل التجارة يتبادلوا بالتجارة تبادلوا التجارة. 아라비아의 향료를 인도에 가져다 팔아 생계를 꾸려가는 것. 40년 전만 해도 이곳에선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인도 음식이 쌀은 완전 인도 쌀이고, 여기다가 이제 고기 쌀에다가 고기를 넣는 거는 아랍식이고, 여기 이제 또 커리를 넣어가지고 인도와 아랍이 완전히 절충식이네요. 인도를 오가며 지내다 보니 인도의 문화도 함께 들어왔던 것이죠. 향료 무역은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다에서 그리 좋은 추억만 경험했던 건 아닙니다.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은 잠시뿐이죠. 선장님에게 인도로 가는 바다는 생사를 넘나드는 사투의 연속이었습니다. صارت علينا عاصفة لكن هلبنا الشراع تمينا نسنب دقل في الهواء على الهواء نمشي على الهواء هي حادثة يعني 6 ب6 صارت علينا حادثة في البحر لكن مش برا أبدا. 폭풍우, 침몰, 실종, 굶주림, 전염병. 숱한 고비 속에서 많은 뱃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인도로 가는 바다는 선원들의 무덤이었습니다. 한 해양학자의 연구를 보면 16세기 당시 선박 사고율이 20%나 됐다는데요. 요즘으로 치면 비행기 10대 중 2대가 추락하는 대형 사고가 계속 터진 겁니다. 인도 남서부 케랄라주의 항구 도시 코친.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도시이자 2000여 년 전 유양을 가득 실은 아랍 상인들이 천신만고 끝에 도착했던 곳입니다. 코친 시내엔 항구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향신료 시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아랍 상인들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Also you have frankincense? 수천 가지의 향신료들 틈에서 아랍 상인들이 전한 향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From where? Frankincense and myr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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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riel.
Near. We use this together and put 2-3 pieces of frankincense and small piece of myrrh and we sprinkle over the top. This is for incense, for burning. Burning. And we light it or burn it and it's a nice room freshener. I see. Keep the rooms fresh for a long time and also it keeps the flies away. The frankincense use it for the Hindu temples, And also for the Christian churches also. Christian churches also, they use even in house. house also. See. Hot water. Boiled water. 이곳에 와서 유향을 팔며 아라비아의 향료 문화까지 전했던 모양입니다. After the Roman period, it went to the Arabs. They became the main traders. And they became the traders in Kerala or in Calicut was the main place then. 하지만 아랍 상인들의 활동 무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바다를 떠돌며 길을 개척했죠. 그들의 향료를 팔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모험은 인도를 지나 중국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 시내에 기념비처럼 서 있는 소하르호. 이 배 한 척이 아랍 상인들의 항해를 증명합니다. (1980년) 오만 정부는 고대 아랍 상인들이 정말 중국까지 갈 수 있었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항해 방식은 옛 방식을 취했습니다. 무스카트항을 출발한 소하르호는 계절풍을 따라 항해하면서 인도에 도착을 했고 말라카 해협을 지나 중국 광저우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남부 최고의 무역 도시 광저우. 주장강과 남중국해를 접하는 뛰어난 입지 조건 덕에 무역의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이 유서 깊은 항구 도시에서도 소하르호의 항해 실험을 기념합니다. 항해 실험을 했던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록해 놨죠. 30여 년 전 8개월에 걸쳐 진행됐던 장장 9,600km에 이르는 대항해. 옛 아랍인들의 방식 그대로를 재현했다는 소하르호의 항해법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먼저 1년에 2번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계절풍을 이용했습니다. 여름에는 인도를 향해 부는 계절풍을 타고 갔고 겨울엔 아라비아를 향해 부는 바람을 타고 돌아왔는데요. 이렇게 풍향을 이용한 항해법을 알았던 거죠. 각종 항해 도구도 있었습니다. 북극성과 해수면의 각도를 재 위도를 측정하는 카말, 태양, 달, 별의 고도를 측정해 방향을 파악하는 도구 육분의라는 기구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휴대용 천문기기인 아스트롤라베. 이 금속재 원반처럼 생긴 아스트롤라베 덕분에 경도와 위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랍 항해 기술의 혁명을 가져왔던 도구죠. 지금까지는 낙타를 타고 육상 실크로드에 치중했습니다마는 아랍 천문학이 발달하고 이 정교한 아스트롤로베가 발견됨으로써 이제 인도양과 오만과 지중해를 안방처럼 드나들 수 있는 어떤 혁명적 항해 기술을 가져왔던 바로 그 기술, 압축된 이 기구가 바로 아스트롤로베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바다를 건너는 배였습니다. 튼튼한 배를 만들어야만 귀한 유향을 가득 실어도 가라앉지 않겠죠.
당시 아랍 상인들이 사용했다는 배는 요즘도 오만의 조선소에서 만들어집니다. 예전보다 크기만 다를 뿐 그 원리는 비슷하죠. 지금 이 배가 당시 세계 최고의 조선술로 인도양을 가로질러 향신료를 운반하던 다우 목선입니다. 아라비아의 전통 목선인 다우선의 가장 큰 특징은 커다란 삼각돛을 달았다는 점입니다. 아랍 상인들은 삼각돛이 있기에 역풍이 불어도 바다에서 전진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낙타 400마리가 실을 수 있는 짐을 실을 수 있어 대량 수송까지 가능했던 배였습니다. 뛰어난 항해술과 조선술이 있기에 도착할 수 있었던 광저우. 아랍인들에게 광저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처음 보는 동양의 모습에 또 화려한 광저우의 모습에 놀라워 했겠죠. 광저우에는 매년 4천여 척의 각국 상선들이 드나들었으며 부두마다 향료와 진귀한 보물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9세기 아랍의 지리학자 이븐 쿠다지바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광저우의 전통 재래시장인 칭핑시장. 중국산 향료가 가득한 작은 향료 가게에서도 아랍인들의 향, 유향이 발견됩니다. 一般那都是那些铁打那些咯，这个都是配到那个那个根骨啊那些咯。 중국은 아랍인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곳이었습니다. 아랍인들이 가지고 온 유향을 시장에 풀어놓기만 하면 수많은 이들이 몰려와 지갑을 열고 비싼 값을 주고 사갔죠. 이렇게 수많은 중국인들이 아랍의 유향에 매료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향 생산지에 대한 중국인들의 기록은 상세한 편입니다. 마리발이란 나라가 있다. 광저우에서 음력 11월 이후에 배를 출발해 북풍을 타고 가서 남리라는 곳에 도착한 뒤 그 다음에 동북풍을 타고 60일을 가면 도착한다. 이 나라에서는 유향이 난다. 유향 무역을 하던 아랍 상인들 중엔 황제를 아련할 정도의 지위에 오른 이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까지 남아 있는데요. 아랍의 물순 국사인 신압타라가 돈과 곡식을 내어 광저우 성의 수리를 돕고자 했다. 그 공로로 신압타라에게 귀덕 장군의 벼슬을 내렸다. 辛特罗，他在中国住了这个数十年，那么家资呢拥有这个数百万，数百万闽，说这数百万闽就是一串铜钱，就是叫一闽一贯，他家就有数百万，那数百万属于比较富有的人物了。当时的广州城呢并不太大，据说呢他就赚了很多的钱，他曾经呢就是打算自己把那个钱拿出来重修广州城。也就是说呢，他能够把整个广州城里边的这个建设自己负担来去搞，说明他就是很有钱了。 광저우의 이슬람 사원인 휘성사 거리. 이곳은 과거 유향을 싣고 왔던 아랍 상인들이 모여서 살던 곳인데요. 지금도 아랍인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남아있죠.
이곳에서 고향의 음식을 먹으며 그 그리움을 달래는 겁니다. 옛 아랍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돈을 모아 이 광탑을 세우고 그리움을 달랬죠. 怀圣寺光塔，据说呢是建于唐朝的。 휘성사 광탑은 아랍 상인들의 항해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他看到了光塔，就知道到了广州了，到了岸边了，他就非常安全了。因为航海呢，毕竟是不安全的，站到陆地上就会心里面踏实了，非常安全。所以看到光塔就感觉到踏实。 중국 최초의 이슬람 사원인 이 휘성사는 당시 아랍 상인들의 돈으로 세워진 곳인데요. 유향무역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으면 타국에 대사원까지 지었을까? 휘성사를 둘러보면 아랍 상인들이 무역으로 거둔 성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됩니다. 하지만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쓸쓸히 죽어간 이들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아랍인들의 얘기는 아라비아 반도로 전해졌습니다. 오만에도 중국 황제에게 벼슬까지 하사받았던 이들의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유향을 팔아 받았던 것으로 짐작되는 중국 송나라 시대의 화폐와 부와 명예를 거머쥔 상인들의 성공담이 기록돼 있죠. 아랍 상인 포라시는 배를 한 척 건조하여 유향을 천주에 하역해서 30만간 어치에 해당하는 일을 맡긴 공으로 고종 소흥 6년에 승신랑이란 벼슬을 받았다. 인도 남부 항구 도시 코친. 향신료 가게가 즐비한 거리는 늘 이방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곳입니다. 종류를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향신료들 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마살라. 그 중에서도 가람 마살라입니다. Masala is the most popular masala in Cochin. Hot masala. Is it how many different spices inside garam masala? This is inside merely 20 item mix. Black pepper, cardamom, cinnamon, clove, star. This is inside also very costly item. 유향을 팔러 온 아랍 상인들은 이 향신료를 발견하고 상품성을 알아봤습니다. 크게 돈이 될 물건이라 생각했죠. 없는 게 없는 이름 그대로 스파이스의 천국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듣고 책에서만 봤던 온갖 종류의 스파이스 향신료들이 이곳에는 좌우로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왜 아랍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이 향신료에 거의 미치다시피 열광했는지 여기서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의 전통 의학으로 미용법으로 사랑받고 있는 아유르베다 마사지. 수십 가지 향신료를 재료로 하는 이 마사지를 통해 사람들은 유향과 비슷한 효과를 발견하기도 했죠.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오직 향신료를 얻기 위해 코친을 찾았습니다. Cochin was, such a beautiful girl to make them sacrifice their life. Whether it was beauty was in money, whether beauty was in the complexion, whether beauty was in the culture, but it was beautiful to attract the whole world to come here. Some of them to lose their life even for that beauty. That is Cochin. That is spices.
그래서 향신료를 놓고 경쟁도 치열했을 겁니다. 코친 시내엔 유대인들의 흔적이 눈에 띕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는 곳이죠. 그 역사만 해도 2000년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왜 이곳에 왔던 걸까요? Jewish people came to India to get all the spices and they became very, very rich. 이곳은 유대인 향신료 상인들의 터전이었던 겁니다. 향신료 무역을 하며 인도를 오가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자 돌아갈 곳을 잃고 이곳에 정착하게 된 거죠. Grinding spices for fish and meat. They put the thing here. 이곳에서 수확한 향신료를 가공하는 일까지 했나 봅니다. (2000년) 넘게 이곳에 살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건국 후에야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향신료 무역으로 일궈낸 그들의 터전을 역사 속에 남기고 말입니다. 고치낭엔 독특한 풍경들이 많습니다. 대여섯 명의 장정들이 줄을 내리고 있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죠. 중국식 어망이라 불리는 건데요. 그물을 이용한 고기잡이입니다. 중국과 향신료 무역을 통해 전해진 것으로 보이는 어망인데요. 장정들이 힘쓴 것이 무색할 정도로 어획량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수차례 그물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모이면 그럭저럭 벌이는 될 듯 싶습니다. How they tie this? That's a beautiful thing. How much money did you get today? Something around 100-ish rupees. 100 rupees per person. Average 100 rupees you may get. 향신료 무역의 유산이 이들에겐 귀한 생계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Muslim. Oh, what's your name? Abdul Muhammad Naushad. Christians. Christian. Christian. You are Christian? Yeah. Is all Muslim? No. Christian, Hindu, also Gada. Yeah. No problem. Hindu and Christian, Muslim, also Indian, and only my friend, my brothers, my sister, also.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서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지역. 그래도 종교적 갈등은 거의 없는 지역. 사람들은 인도 어딜 가도 볼 수 없는 이 코친만의 문화적 다양성을 무역의 역사에서 찾습니다. That was the first globalization. Now we have globalization going on every time. But that was the first step in globalization without anybody knowing about it. 무역은 언제나 세계화를 부르나 봅니다. 향무역 그리고 이를 통해 아랍 상인들이 일궈낸 세계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의 고문서 도서관. 희귀 고문서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2세기 이슬람 지리학자 알 이드리시의 천혜횡단 갈망자의 산책이란 책에 나온 세계지도. 알신이니까 이게 중국이고요. 이게 인도고 알실라, 아실라, 분명하게 아실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실라, 신라를 아실라. 신라의 지형은 실제와 다른 모습이지만 신라라는 이름은 아랍어로 또렷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아랍이나 페르시아 상인들이 바닷길을 통해서 우리 신라로 빈번하게 왕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지도뿐 아니라 신라에 대해 당시 아랍인들의 시각으로 상세하게 기록된 책도 찾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신라와 아랍의 해상 무역 관계가 언급돼 있는데요. 중국의 맞은편에 신라라는 금이 많은 나라가 있다. 이 나라에 들어간 무슬림들은 기후가 너무 좋아 그곳에 머물며 살면서 떠나려 하지 않는다. 중국의 맨 끝 항저우의 맞은편에 산이 많고 왕이 많은 신라라는 나라가 있다. 신라가 바닷길로 수출하는 품목으로는 비단, 검, 사향, 노회, 말한장, 초피, 도기, 범포, 육계 등이 있다. 광저우에 드나들던 아랍 상인들은 수저우, 양저우를 거쳐 개운포를 통해 신라로 직접 왔던 겁니다. 현재로 치면 울산시의 작은 포구 개운포로 들어왔던 아랍인은 신라에서 어떤 발자취를 남겼을까요? 그 흔적은 신라의 수도 경주에 남아 있습니다. 신라 역대 왕릉 중에서 규모가 크고 형식이 완전히 갖춰졌다고 평가받는 곳 흥덕왕릉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흥덕왕릉 주변을 지키는 것은 괴이한 모양의 석상들입니다. 신라인의 형상은 아니죠. 신라 38대 원성왕의 능으로 추정되는 괴릉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릉을 지키는 석상과 흥덕왕릉의 석상은 비슷합니다. 이색적인 용모의 석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m는 훌쩍 넘는 큰 키에 커다란 매부리코를 나고 있습니다. 아랍인의 복장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신라에 왔던 향료 상인들이 아니었을까 짐작되기도 합니다. (1966년에) 보수를 위해 진행된 석가탑 해체 작업. 이때 석가탑 안에선 갖가지 화려한 부장품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아라비아의 향으로 추정되는 물건도 나왔습니다. 유향이었죠. 불심이 깊었던 신라인들이기에 외국에서 들여온 비싸고 귀한 물건인 유향은 제일 먼저 부처에게 바쳤을 겁니다. 굉장히 귀하고 이 또 공약물로서는 그 희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같이 봉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신라 상류 사회도 향의 매력에 눈떴을 겁니다. 허리뒤에 향낭을 달고 그 속에 향을 넣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었을 정도니까요. 유향 외에도 신라 사회인 아랍인들이 들여온 다양한 향이 사용됐습니다. 향 사치로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겨 금지 조치가 내릴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진골 계급은 술의 제목으로 자단과 침향을 사용할 수 없다. 진골 계급은 말 한 장의 장식으로 자단과 침향의 사용을 금한다. 육두품 계급은 말 한 장의 장식으로 자단과 침향의 사용을 금한다. 육두품 계급의 여인은 말 한 장의 장식으로 자단과 침향의 사용을 금한다. 아랍인들이 유향을 싣고 바닷길을 장악한 지 1000년. 이제 이 길의 주도권을 빼앗으려는 시도가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 주자가 포르투갈의 항해자 바스코 다가마였죠. 1497년 7월 인도 항로 개척의 원정대가 되어 리스본을 출발한 바스코 다가마. 대서양을 우회하는 항법을 써서 그해 11월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답답한을 거쳐 모잠비크로 북상했고 마침내 향신료의 고장 인도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스코다가마의 항해는 쉽지 않았습니다. 벌써 선원의 약 60%가 죽었다. 괴혈병이다. 아랍인들의 항해 방해가 극심하다. 길을 알 수가 없다. 이 일을 어찌할꼬? 그런 그에게 구세주가 돼준 이가 있었습니다. 아랍인 항해사 이븐 마지드의 길 안내로 인도까지 갈 수 있었죠. 숱한 경험으로 축적된 위기 대처 능력. 유럽인은 상상도 하지 못할 고도의 항해술을 갖고 있는 자 이븐 마지드의 도움이 있었기에 바스코다가마의 항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유럽인들의 대항해 시대의 신대륙을 발견이라는 것은 유럽인들의 자본과 1000년 동안 축적된 아랍인들의 그 조선술과 항해술의 그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동시에 그것은 아랍 상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무역의 주도권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천년 세월 동안 바다를 지배했던 아랍인들의 향유 무역 독점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And the activities connected to that, which actually went into power play, into political domination of a place. If you look at it, it actually changed the history of the world. Right from the Roman Empire to the Arabs and the Portuguese and the European history was all changed because of spice trade. And the great travels, the great voyages of discovery they call it. 형을 통해 불을 얻고자 했던 인간의 욕망의 길, 사막을 건너고 바다를 건넜던 이들의 발자취는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될 뿐입니다. 그래도 한 줌을 향을 위해 분투했던 발자취와 긴긴 여정의 인센스 로드는 오늘도 우리 삶의 곳곳에서 강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고대 아라비아의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향. 그것은 불멸의 세기를 소원하며 영원한 생명을 갈구했던 인간의 욕망. 신과 소통하며 신을 닮고자 했던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도구였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성적 매력을 갖고 싶어하는 원초적인 욕망의 도구이기도 했죠. 인류의 식탁에 풍미를 더해주며 향으로 비롯된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희미한 향, 지금은 사라진 길, 인센스 로드. 그러나 동서를 연결하고 대륙과 대륙을 이어주었던 그 길이 만들어낸 문화는 아직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